1년째 애정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마리와 앙리 부부. Alors, est-ce que l'on dit c'était vraiment le plus beau jour de votre vie? 사실 마리는 피에르를 사랑하고 Tu es ton 있었는데요. mari, alors je serai ton amant. Je vais t'apprendre tous les vices, Madame de Régny, même ceux dont tu n'as pas idée. 때마침 피에르가 여행에서 돌아와 둘이 재회하게 Il 되고 m'importe d'être photographié dans des poses que la morale réprouve. 마리가 연인 피에르의 누드 모델을 자처하면서 위태로운 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위태로운 관계의 둘은 이 상황을 들키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J'étais prêt à tout pour l'épouser. 거기에 피에르의 뮤즈라고 불리는 조흐라까지 이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가 파국을 향해 갑니다. Tu as d'autres maîtresses, c'est ça? Tu crois que je t'aimerais mieux si j'avais d'autres amants? Fais jamais ça, mouche. Jamais. 과연 마리는 피에르를 향한 사랑도 자신의 꿈도 모두 쟁취할 수 있을까요? Henri est ton mari. J'ai peur de la laisser seule. Elle a même dit qu'elle songeait au divorce. Henri, je ne vous aime pas. Je ne vous aime pas. 껍데기뿐이었던 19세기 프랑스 상류사회에 던지는 조소. Tout le monde aime les histoires d'amour. Surtout quand elles sont scandaleuses. Je vous ai scandalisé? Qu'est-ce que tu connais, toi, l'amour? 프랑스의 드라마, 멜로 로맨스 영화. C'est moi que tu aimes, n'est-ce pas? Nous deux, c'est pour rire, tu sais bien. 8월 6일 개봉한 큐리오사입니다. Le mariage a des vertus secrètes, mais je ne suis pas certaine de les connaître. Sachez qu'il m'importe d'être photographié dans des poses que la morale réprouve. 리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화등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 큐리오사는 올해 초 개봉했던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연인 엘로이자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마리안느 역으로 출연했던 노에미 멜랑이 나온다고 해서 관심이 갔던 작품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8월 개봉 예정 다양성 영화 베스트 7 영상에서 큐리오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주연 배우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었지만 아데레넬의 다음 작품 그 누구도 아닌에 대해서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혹평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같은 이유로 이번 큐리오사 또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럽 영화는 유독 한국 영화들과는 다르게 영상물의 관람 등급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영화관에 가서 적잖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예고편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 작품의 제목인 큐리오사의 뜻이 외설적인 책 혹은 사진을 뜻하니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극장에 갔었습니다. 혹여나 지나치게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거나 전시하지는 않을지 어느 정도 비판할 목적으로 왔었는데 다행히도 영화가 끝난 후 제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가 굉장히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떠나 스토리와 장면 연출에도 공들인 티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애초에 프랑스 제2 식민제국 시대였던 1960년대의 프랑스가 배경인데 당시의 상류층들을 통해 바라본 시대상이 건전하고 로맨틱할 리가 없죠. 허황되고 껍데기뿐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외형만 상류층이었던 모습을 마치 비웃듯이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름 괜찮게 봤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몇몇 영화들이 유독 과한 노출이나 수위로 그게 몰입을 방해하는 작품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결말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Je n'ai pas pu être ton mari, alors je serai ton amant. Je vais t'apprendre tous les vices, Madame de Régny, même ceux dont tu n'as pas idée. 작품의 첫 장면은 마리와 피에르 그리고 앙리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 비춥니다. 딸만 셋인 집안에서 마리는 다른 두 자매들보다 아름답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다만 상황은 형편이 좋지 않아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라는 것이죠. 그럼 마리는 잘생기고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피에르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피에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예술과 사랑을 따르기에 마리의 집안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리의 엄마는 앙리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마리를 앙리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꽤나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대개의 멜로, 로맨스, 드라마 영화들은 아무래도 인물들의 감정선이 중요하다 보니 관객들은 결국 누구와 누구가 이뤄지고 어떤 결말을 낼까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주요 인물들을 어린 시절부터 드러내며 관객들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품 큐리오사는 그 반대로
이미 성인이고 억지로 결혼이 이뤄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여행을 갔다 온 피에르에게도 그가 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마치 관객들에게 여기서 차곡차곡 감정이입할 만큼 정상적인 인물은 없다고 말해주는 듯하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하고 이미 결혼한 마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피에르, 돈으로 마리와의 결혼을 이뤄내며 사랑과 우정을 망가뜨린 앙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안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못한 마리가 공감을 이끌어낼 캐릭터가 될 수는 있지만, 피에르와 처음 재회하는 장면에서 그와 함께 온 알제리 출신의 조흐라를 처음 보자마자 하대하며 노예 취급을 하고 심부름시키는 걸 보면 그녀 역시 도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죠. 이렇게 작품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당시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으며 계급, 신분사회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을 초반 장면만으로 전부 드러내고, 이 영화가 당시 허황되고 껍데기뿐이었던 19세기 프랑스에 대한 조롱과 조소를 건넬 거라는 걸 미리 말해줍니다. J'ai commencé à écrire. On sent que vous parlez de vous. C'est moderne. Tout le monde aime les histoires d'amour. Surtout quand elles sont scandaleuses. Je vous ai scandalisé? 등장인물들도 당시 프랑스의 어두운 단면들을 잘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피에르가 여자들의 누드 사진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작 마리가 자신의 벗은 몸을 찍으려 하자 정색하고 주요 부위를 가리며 자신은 찍히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 삼으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척, 우아한 척하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앙리는 어긋난 사랑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허황된 껍데기일 뿐이라도 자신의 옆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불완전한 소유욕과 과시욕으로 가득했던 프랑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마리와의 결혼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사교 모임에서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마리의 의견을 따라주는 척 끝끝내 남들에게 이미 모습을 보였으니 자리를 더 한 뒤에 남들 모르게 빠져나가자고 말하죠. 거기에 피에르에게 자신과 마리의 아이의 이름을 당당하게 피에르로 짓겠다는 도발과 과시는 분위기를 바꿀 만큼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마지막으로 마리는 남성이 아니란 이유로 예술에 대해 제한을 받던 프랑스의 여성들의 권력욕과 자유예술에 대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마리가 앙리가 아닌 피에르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녀가 피에르와의 연애담을 바탕으로 만든 책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성의 이름으로 속여서 출판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작품은 이런 이야기들을 시종일관 드러냅니다.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들은 굉장히 은유적인 느낌이 강하고 다그치는 느낌보다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자주 풍기면서 막상 장면 연출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설적으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배우들의 강도 높은 노출과 민망하리만큼 직설적인 대사들이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 감독의 당시 시대상을 바라보는 조소를 느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물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에 그 어느 것 하나 해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있어 보이는 척하는 에로 영화와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정답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든 것도 어쩌면 르주네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아직 예술과 외설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영화가 그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지 않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예술과 외설은 어떻게 구분지어야 가장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Le mariage a des vertus secrètes, mais je ne suis pas certaine de les connaître. 네, 오늘은 르주네 감독, 노에미 멜랑, 니엘스 슈나이더, 벤자민 라베르네, 카멜리아 조다나 주연의 8월 6일 개봉한 프랑스의 드라마 멜로 로맨스 영화 큐리오사에 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만큼 노출의 수위나 대사들도 노골적이지만 단순히 야한 영화에서 끝나지 않고 파국을 향해 가는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 신분사회에 대한 조소,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던 당시의 시대상과 식민지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